좋아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모두 거의 모든 정부 부서, 경찰, 병원, 관료제, 심지어는 거리의 청결 같은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하락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걸 눈치채셨다면 서구 사법제도도 하락 중임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는 한때 법치주의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전에는 서구의 사법제도를 부러워하며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 전역의 사법제도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리츠 기간에 윈스턴 처칠의 말로 자주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이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군중 중 한 명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외치자 처칠은 그렇다면 영국은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사법제도를 중시하는 문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들은 아마도 서구의 사법제도를 보며 우리는 저들만은 되지 말자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이 영어권 국가들 중에서 최악의 사례일 수 있지만 사실 어디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이 호주인이 아닌 이민자는 화장실에서 150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여성들을 촬영했습니다. 판사가 그가 추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실과 샤워실 안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다트바우어 푸코오는 자신에게 카메라가 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카웰 씨, 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셨나요? 베트남 출신으로 멜버른 대학교에서 생명의학을 공부하는 이 학생은 사회 내 교정 명령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끔찍한 강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호주 판사는 수단 출신 강간범을 밝은 미래가 있는 훌륭한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입니다. 훌륭한 청년들이 나가서 여성을 강간하는 세상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단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의 사라 허겟 판사는 화요일에 무함마드 필리베이크라는 49세 남성 이 우버 차량에서 여성 승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우버 기사였던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조상인 영국으로 가봅시다. 한 영국 남성이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루시 코놀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난민 신청자는 2명의 여성을 학대했지만 영국에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감형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워크 성향의 트레이시 로이드 클라크 판사는 전직 영국 군인에게 사우스포트 관련 페이스북 댓글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사인 트레이시 로이드 클라크는 감옥이 과밀하다는 이유로 소아 성애자를 봐줬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았어야죠. 이게 우선순위의 예입니다. 이 뉴스를 제가 다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영국이 아니라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에리트레아 출신 이민자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말하며 추방을 피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성폭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판사는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오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웨덴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요? 지금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아무리 싫어해도 그는 상식적인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워키즘에 물든 판사 캔디스 피켓을 보세요. 그녀는 스티븐 타일러 화이트헤드가 파티에서 50명의 청소년에게 총을 쏴 엘라베마 치어리더 킴버 밀스를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뒤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워키즘에 물든 판사입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는 그냥 무작위로 그녀를 때립니다. 보세요. 이 남자는 그냥 지나가고 이 여성도 그냥 지나가는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팔꿈치로 그녀를 치고 그녀는 기절합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남자가 비슷한 폭행 혐의로 이미 21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아직도 밖에 있는 걸까요? 그가 밖에서 뭘 하는 거죠? 이것이 시스템을 탓하는 워키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시스템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연민을 보이면 그들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민을 보여주자고 하죠. 그는 이미 21번이나 연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 중 상당수가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 좀 보세요. 혐의가 60건이 넘는 상습 범죄자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60건의 혐의라니. 그럼 여러 번, 수십 번이나 체포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 한 번도 체포되지 않고 살아가죠. 21세 청년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혐의가 60건이나 있었고 결국 미국 해병대원 다니엘 몬타나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를 풀어주면 안 돼요. 잘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아 최소 12번. 12명의 다른 판사 앞에 출석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난동 부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92세에 은퇴한 백인 교사가 100번 넘게 체포된 흑인 남성에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쪽은 혐의가 60건이고 저쪽은 21건입니다. 이 사람은 100번이 넘는 체포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스 로즈는 새 아이 엄마를 살해한 뒤 법정에서 비웃으며 키스를 보냈습니다. 용의자는 39번 체포되고 25건의 중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도록 풀려났습니다. 이 판사들은 이런 짐승들을 풀어주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뭘 걱정하는지 보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대명사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 자기들 대명사를 강요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범죄 저지를 땐 자기들 대명사는 언급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지리아 불법 이민자인 할리디 그로타가 그들의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겨우 12년형만 선고받자 이탈리아의 한 가족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고작 12년입니다. 그는 오후 6년 만에 출소할 겁니다. 판사는 보트를 타고 오는 동안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법안을 통과시켜준 의회에 감사하지만 플로리다 하원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권한이 있고 여러분의 의회에는 이 판사 티파니 베이커를 탄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이 남자를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판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헌법은 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순회법원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는 공화당원이 3분의 2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일부 민주당원들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사회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아동 강간범을 삭방한 이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그 강간범들은 5살 여자아이를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모두 남아 있었지만 이 진보의식에 사로잡힌 판사들의 이념이라는 재단 위에 희생당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좀 보세요. 그게 누구에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챙기려는 겁니까? 이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사람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다다비안 포텐벨이라는 사람인데 56번이나 체포됐고 150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폭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그는 이 사람이 글쎄요, 그의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그녀를 때립니다.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그의 머그샷들을 모두 보세요. 그의 머그샷들을 모두 보세요. 저것을 보세요. 그는 56번 넘게 체포됐어요. 그렇게 많이 체포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알겠어요.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아, 서구의 사법제도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재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2000년대 초반의 새로운 개념이었죠. 알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과실치사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15년형을 선고하고 재활 기회를 준 뒤 그 사람이 출소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한 번의 기회. 알겠어요. 아마도 그렇겠지만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니고 과실치사에는 10년, 15년 정도죠. 살인이라면 여전히 미안하지만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출소한다면 노인이 되어서야 가능하겠죠. 만약 같은 범죄,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걸로 끝이에요. 당신 끝납니다. 당신은 분명히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성을 56번이나 56번 각각 다른 날에 폭행했는데도 계속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이쯤 되면 당신들은 정말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최근 나온 뉴스입니다. 극좌 성향 원주민 틱톡 인플루언서입니다. 퀸즐랜드 판사가 그에게 걱정하지 마. 네 범죄가 너를 정의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 단 6개월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내 인격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나를 정의하나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서방 국가에서요. 프랑스에서 12살 소녀가 에어비앤비에서 2명의 성인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피범벅이 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랬다고 추정합니다. 분명히 프랑스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90% 확률로 그들은 프랑스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판사는 아무런 접근 금지 명령도 감독하에 접촉 제한도 없이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석으로 풀어준 거죠. 그가 혐의를 벗은 것도 아닙니다. 신문에서 그 남자들이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맙소사,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겪고 있을 일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걸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가장 큰 사법적 오판이죠. 아니, 사실 가장 큰 오판은 아니고 이게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소녀 이리나 자루츠카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이리나를 위해 일어나라고 했지만 민주당원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밤 지옥 같은 시간을 겪은 여성 아니아 자르츠카가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2022년에 그녀와 그녀의 아름다운 딸, 정말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인지요. 이리나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를 떠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근처에 있는 친척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샬럿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지난 여름 23살 이리나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상자 괴물이 이미 12번 넘게 체포됐지만 보석금 없이 풀려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녀의 목과 몸을 칼로 잔인하게 그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리나가 자신의 공격자를 올려다보며 마지막 순간에 지었던 공포의 표정을 아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숨졌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전쟁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미국에서 풀려난 강력 범죄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개방된 국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자르츠카 여사님, 오늘 밤 저는 당신의 훌륭한 딸 이리나를 위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손님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도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50, 60번쯤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는 재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브라운의 국선 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에서 그는 법원이 요구하는 재판받을 능력에 관한 심리가 피고인이 연방구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브라운은 10월 22일 대배심이 철도 운송업체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폭력으로 이리나의 사망을 철회한 혐의로 기소한 이후 시카고에서 연방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연방 사건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언론이 확인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직 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감정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에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풀어주라는 말이군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내버려 두라는 거군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판사들이 피해자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판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PC주의에 빠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거의 모든 판사가 PC주의에 빠진 판사입니다. 판사를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처럼 무고한 행인이나 무고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꽤 높죠. 무고한 사람 정말 많죠. 속담이 뭐였죠?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피해자에게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판사들 중 몇 명만 탄핵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몇 명만 탄핵하세요. 이건 모든 서구 국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